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들 볼게요. 솔직히 시험 문제는 지금 앞에서 했던 게 요새서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비율로 봐도 앞쪽에서 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 나올 확률이 줄어들어요. 자,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들 내지는 그럼 관능을 만족시킨다는 건요. 색, 맛,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구별하기 되게 좋아요. 색이나 맛이나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건 다 관능 만족입니다. 그래서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 제일 먼저 나온 게요. 색과 관련된 거. 여러분 우리가 색을 입히려고 어떤 색을 입히기 위해서 쓰는 거? 착색료,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식품에 어떤 색을 내게 한다든지 인공적인 어떤 색을 부여한다든지 우리가 제조하는 과정 중에 산화, 변색된 애들의 색을 복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착색료죠. 우리가 착색료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타르색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착색료에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타르색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식품에 사용하시는 타르색소는요. 수용성의 산성색소들이에요. 그럼 그 수용성의 산성색소들이 사용하시는 타르색소들이 뭐가 있느냐? 뒷장에 나오죠. 보니까 624페이지 거기 나와요. 사용할 수 있는 거 녹색 3호, 적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녹색 3호. 적색이요. 이렇게 붙으면 타르색소야. 이 정도 알아보시면 돼요. 얘는 그런 거 안 나와요. 다음 중 사용 가능한 타르색소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뭐가 더 중요하냐? 타르색소 중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들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럼 그거 어디서 공부했느냐?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화학성 식중독할 적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산성색소들을 주로 이용하죠. 근데 염기성 타르색소들은요.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됐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였냐면 염기성 타르색소로 사용이 금지된 것들. 아우라민, 로다민 B 이런 애들 있죠. 아우라민이라든지 로다민 B 같은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우라민이 황색, 로다민 B가 핑크색, 분홍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이거 유결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굳이 적색 몇 호, 황색 몇 호 이런 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어있으면 타르색소야 이 정도 구별하라는 거죠. 근데 이 타르색소는 특징이 저렴하면서 색이 되게 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웬만한 가공식품에는 얘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알록달록한 데는 웬만한 다 들어가 있어요. 과자, 사탕, 음료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뒤에 다 황색 몇 호, 적색 몇 호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참고로 타르색소 중에 녹색 3호의 사용 기준이 나와 있죠. 과자, 캔디류, 빵, 초콜릿, 소시지 이런데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르색소는 되게 색이 선명하기 때문에요. 원래 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을 가려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데는 사용 못해요. 고유의 색을 갖고 있는 곳에는 사용 못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천연식품들. 그 다음에 단무지에도 사용 못해요. 여러분 단무지는 무라는 애를 고유의 것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무지는 사용 못해요. 타르색소를. 근데 여러분 단무지가 그래서 옛날엔 타르색소를 단무지에 썼어요. 노란색. 근데 여러분 예전에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한동안 흰색 단무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타르색소가 금지를 했거든요. 타르색소를 단무지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흰색 단무지 나오다가 근데 우리 맨날 노란색 단무지만 보다 흰색 단무지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좀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치자색소 같은 천연색소로 물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쓰는 건 다 천연색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단무지에는 타르색소 사용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면류, 다류, 장류, 그 다음에 고춧가루예요. 여러분 고춧가루 만들 때 이거 타르색소 쓰면요 가짜 고춧가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 이런 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타르 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없는 식품 구별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이름을 기억 못해도 좋아요. 타르 색소 뭘 사용 가능하냐? 이건 몰라도 되지만 사용 가능한 식품,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을 구분하는 거. 그거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없는 식품. 그래서 여러분 고유의 색깔이 있는 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단무지면, 그 다음에 고춧가루 이런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사용할 수 있는 곳, 사람이 만들어낸 거, 과자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탕 종류, 음료수 이런 거 사람이 다 제조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데에는 색깔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타르 색소는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또 색소가 있느냐면요. 이 타르 색소가 가격도 저렴하고 색이 선명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햇빛에 노출되면 색깔이 바래버려요. 열에도 약해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한 게 타르 색소에다가요. 알루미늄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타르 알루미늄 레이크요. 자, 그래서 타르 알루미늄 레이크 이게 있죠 또. 자, 그래서 타르 알루미늄 레이크.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좋아진 점은 그거 아니에요? 타르 알루미늄 레이크의 장점, 좋아진 거 뭐가 좋아졌을까요? 내광성, 내열성 이건 좋아졌어요. 내광성, 내열성 이건 좋죠. 근데 여러분 이 타르 알루미늄 레이크는 타르에다가 뭘 섞은 거예요? 알루미늄 섞은 거죠. 그래서 얘는 색소 함량이 좀 적어요. 색소 함량이 10에서 30%밖에 되지 않아요. 색소 함량이 좀 적죠. 10에서 30% 정도로. 좀 적은 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섞인 바람에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는 수용성이지 않았어요? 근데 알루미늄이 섞이면서 안 녹아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에 용해되지 않아요. 물, 유기용매 이런 데 다 용해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요. 알루미늄이 들어간 바람에 산이나 알칼리에도 다 불안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르 알루미늄 레이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색깔을 입힐 적에는요, 되게 고운 입자, 5마이크론 정도의 아주 고운 입자로 만들어가지고요, 고르게 분산해요. 그래서 고르게 잘 섞어서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르 색소의 단점인 내광성, 내열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타르 알루미늄 레이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색소 함량은 좀 적은 편 1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르 알루미늄 레이크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르기 색소들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베타카로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베타카로틴. 다른 건 이름만 알아두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름 말고 알아둬야 될 게 더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베타카로틴은 뭘 알아둬야 되냐면은요. 여러분 이 베타카로틴은요. 노란색 색소예요. 황색 색소. 카로티노이드계 황색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용성에